남편의 은밀한 동창회 활동 뒤에 숨겨진 것은 불륜이나 빚이 아닌 가족의 짐을 홀로 짊어진 위대한 배신이었습니다. 당신은 평생의 의심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아내 서연은 지난 1년 동안 남편 준호에게서 낯선 냄새를 맡고 있었다. 그 냄새는 향수도 담배도 아닌 비밀의 냄새였다. 준호는 40대가 되면서 고등학교 동창회 활동을 활발히 하기 시작했다고 말했지만 그의 행동은 단순한 침묵 이상이었다. 늦은 밤 준호는 늘 전화 통화를 했고 서연이 다가가면 빛의 속도로 화면을 덮거나 낮은 목소리로 "응, 알았어. 그 얘기는 다음에 하자며 대화를 끊었다. 서연은 이미 오랜 결혼 생활을 통해 남편의 성공적인 사업과 이면의 불안함과 초조함을 읽어낼 수 있었다. 준호의 얼굴에는 사업적 성공의 만족감보다는 무언가 숨기고 있는 자의 깊은 피로와 죄책감이 드리워져 있었다. 문제는 돈이었다. 준호의 회사는 겉보기에 큰 프로젝트들을 연이어 성공시키며 수입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지만 정작 그들의 생활은 5년 전과 다를 바 없었다. 서연이 노후를 위해 저축을 늘리자고 제안할 때마다 준호는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며 "요즘 돌아가는 사업 사정을 당신이 어떻게 아느냐며 말을 막았다. 가장 결정적인 단서는 준호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문자 메시지였다. 발신인은 혜진 고등학교 동창회 회계 담당이라고 준호가 소개했던 차갑고 세련된 인상의 여성이었다. 메시지 내용은 짧지만 서늘했다. "오늘 저녁 7시 지난번 그 장소. 이번 달 그 금액 꼭 맞춰야 해. 절대 늦지 마." 그 금액이라는 모호한 표현과 지난번 그 장소라는 은밀한 약속은 서연의 가슴에 불길한 의혹의 씨앗을 뿌렸다. 동창회라는 이름 아래 남편이 거대한 빚을 숨기고 있거나 아니면 혜진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서연은 확신하기 시작했다. 두려움이 현실이 되는 순간 그녀는 남편의 모든 행동이 자신을 향한 배신이라고 결론 내렸다. 서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남편의 성공 뒤에 감춰진 어둠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의 헌신적인 가정이 얼마나 허망하게 무너지고 있는지 직접 확인해야만 했다. 그녀의 내면에는 사랑과 의심 그리고 곧 닥쳐올 파국에 대한 두려움이 뒤섞여 폭풍처럼 몰아치고 있었다. 그날 저녁 6시 30분 준호가 서둘러 집을 나섰을 때 서연은 조용히 그의 뒤를 쫓기 시작했다. 그녀의 심장은 남편의 낯선 뒷모습을 따라가는 동안 배신의 예감과 진실에 대한 갈망으로 끊임없이 요동쳤다. 준호는 고급 외제차를 몰고 익숙한 동창회 모임 장소인 호텔 대신 서울 외곽의 낡은 상가 아파트로 향했다. 겉보기에는 재개발을 앞둔 듯 허름하고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서연은 차를 멀리 세워두고 준호가 들어간 아파트 입구를 응시했다. 지난번 그 장소가 이런 곳이었다니 서연의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다. 빚을 갚기 위한 사채 사무실이거나 혹은 은밀한 미래를 위한 장소일 가능성이 높았다. 준호가 4층의 한 호실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한 서연은 남편이 들어간 지 10분이 채 되지 않아 조심스럽게 건물의 복도를 따라 올라갔다. 복도는 불이 거의 꺼져 있어 어두웠고 시큼한 곰팡이 냄새와 오래된 건물 특유의 퀴퀴한 냄새가 났습니다. 4층의 복도는 더욱 고요했고 준호가 들어간 호실의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만 새어나오고 있었다. 서연은 용기를 내어 문에 귀를 댔지만 안에서는 희미하게 컴퓨터 키보드 소리만 들릴 뿐 사람들의 대화나 웃음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았다. 그때 준호가 잠시 문을 열고 복도의 계단 쪽을 살피는 듯한 낌새에 서연은 황급히 옆집 문 뒤로 몸을 숨겼다. 준호가 다시 문을 닫고 안으로 들어간 후 서연은 문고리를 잡고 망설였다. 그때 그녀의 휴대전화로 혜진에게서 온 준호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급한 일로 못 가. 서류만 챙겨서 내일 줘. 너만 믿어." 서연은 혜진이 동창회 모임에 참석하지 않고
이 낡은 곳에서 남편과 만나려 했다는 사실에 몸이 얼어붙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분노와 절망감에 휩싸인 서연은 무작정 문을 열고 안으로 뛰어들었다. 방 안은 예상과 달랐다. 거실에는 낡은 테이블과 몇 개의 의자만 놓여 있었고 빈 문서나 로맨틱한 분위기의 흔적은 없었다. 대신 방 한쪽에는 잠겨있는 작은 철제 캐비닛과 책상 위에 켜져 있는 컴퓨터가 전부였다. 준호는 갑작스러운 서연의 등장에 경악한 얼굴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서연은 준호에게 거세게 소리쳤지만 준호는 어떤 변명도 하지 않고 서연에게 다가와 침묵으로 그녀를 막으려 했다. 그때 서연의 눈에 컴퓨터 화면 옆에 놓인 서류 파일이 들어왔다. 서류의 상단에는 특정 목적 자금 운용 현황이라는 제목과 함께 준호의 재산이 아닌 특수 목적 기금이라는 붉은 글씨가 찍혀 있었다. 서연은 이 기금의 존재를 전혀 몰랐고 그 금액은 준호가 수년간 벌어온 돈의 총합보다 훨씬 큰 단위의 숫자였다. 남편이 자신 모르게 거액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서연에게 엄청난 배신감과 함께 혼란을 주었다. 그녀는 남편에게 소리쳤다. 이게 다 뭐야? 이 돈은 뭐야? 이 여자는, 혜진은 이 돈과 무슨 관계인데? 서연의 울부짖음은 낡은 아파트 벽을 타고 공허하게 울려 퍼졌다. 준호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서연의 손목을 잡았지만 서연은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다. 그녀는 파일 뭉치를 들고 내일 동창회. 사람들 앞에서 이 모든 걸 공개할 거야. 라고 외치며 문을 박차고 뛰쳐나갔다. 이 첫 번째 반전은 준호의 비밀이 단순한 불륜이나 빚이 아닌 훨씬 더 크고 복잡하며 배신감이 드는 숨겨진 재산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준호의 고등학교 동창회 모임은 서울의 한 고급 식당에서 열렸다. 서연은 복수심과 함께 지난 밤 가져온 서류 뭉치를 가방 깊숙이 넣어두었다. 그녀는 남편 준호와 혜진이 모두 참석한 것을 확인하고 모두가 건배를 위해 잔을 드는 순간 테이블 중앙으로 나섰다. 갑작스러운 서연의 행동에 모두가 당황했고 특히 준호와 혜진의 얼굴은 창백하게 굳어졌다.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단호한 어조로 준호가 자신 몰래 거액의 특수 목적, 자금을 조성하고 은밀하게 운용해 왔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그녀는 준비해온 서류를 테이블 위에 던지며 소리쳤다. 이 돈의 정체가 뭐야? 동창회 회계 담당이라는 혜진 씨와 매일 밤 은밀히 만나며 이 돈을 숨겨온 이유가 뭐냐고. 우리 가족을 배신하고 이 돈을 숨긴 이유를 말해봐. 순식간에 고급 식당 안은 싸늘하게 얼어붙었다. 동창들은 웅성거렸고 준호는 변명할 타이밍조차 잡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다. 모두가 준호가 빚을 갚기 위해 이 돈을 빼돌렸거나 혜진과 함께 도박 자금을 운용했다고 의심하는 분위기였다. 그때 혜진이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나섰다. 그녀는 서연의 옆에 놓인 서류 뭉치를 조용히 집어들고는 서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서연 씨, 그 돈은 준호 씨의 돈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는 어떤 미래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돈은 우리 가족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비밀을 지키기 위한 헌신 기금입니다. 혜진은 모임의 모든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하기 시작했다. 이 돈은 준호와 혜진이 몇 년에 걸쳐 조성한 것이 맞지만 그 목적은 준호의 동생, 민호를 위한 것이었다. 민호는 서연과 결혼하기 훨씬 전 불의의 사고로 중증 발달 장애를 얻었고 가족의 경제적 형편 때문에 준호가 결혼하기 직전에 먼 친척인 혜진의 부모님께 맡겨졌다. 준호의 부모님은 민호의 존재가 준호의 결혼 생활에 짐이 될까봐 민호를 언급하지 말아달라고 준호에게 간곡히 부탁했다. 민호의 존재 자체가 준호의 결혼 생활을 위협할 수 있었기 때문에 준호는 평생의 비밀로 삼아야 했다. 혜진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민호는 지금도 혜진의 부모님 아래서 살고 있습니다.
준호 씨가 그렇게 돈을 아끼고 밤마다 저와 연락했던 이유는 민호가 이 세상에 홀로 남겨지는 순간까지 평생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동창회 활동을 위장하여 민호 자립 후원회를 만들고 이 특수 목적 기금을 운용해 왔기 때문입니다. 이 돈은 오직 민호의 복지와 안정적인 삶을 위해 법적으로 신탁되어 있으며 준호 씨와 저 그리고 누구도 사적으로 인출하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매일 밤 이 돈이 민호의 남은 삶을 보장할 만큼 충분한지 법적 문제 없이 운용되고 있는지 확인해 왔던 것입니다. 준호 씨가 당신에게 말하지 못한 건 민호의 존재가 당신의 짐이 될까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서연은 말문이 막혔고 손에 들고 있던 서류 뭉치가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준호가 숨긴 비밀은 배신이 아닌 가족을 지키기 위한 가장 고독하고 위대한 희생이었으며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반전이었습니다. 서연은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주울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망연자실한 채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혜진이 폭로한 진실, 즉 자신이 지난 1년간 남편의 불륜이나 빚을 의심했던 모든 순간들이 사실은 남편이 자신을 포함한 모든 가족 구성원에게 짊어지게 될 짐을 혼자 짊어지고 가기 위한 고독한 투쟁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그제야 남편의 얼굴에 드리워 있던 피로와 죄책감이 아내를 속이는 배신자의 피로가 아니라 사랑하는 아내에게조차 말할 수 없는 형제의 비밀을 지키는 외로운 가장의 무게였음을 깨달았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아, 미안해. 내가 이 사실을 당신에게 숨긴 것은 당신이 민호의 존재를 알고 나를 떠날까봐 두려워서가 아니었어. 민호는 당신이 알 필요 없는 내 짐이라고 생각했어. 나는 내 힘으로 민호의 평생을 책임지고 싶었고 이 사실이 당신의 인생에 그림자를 들이우지 않기를 바랐을 뿐이야. 동창회라는 이름이 가장 안전한 위장이었어. 당신에게까지 이 무거운 짐을 지우고 싶지 않았어. 그의 목소리는 억눌린 슬픔과 후회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무릎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녀가 미워했던 남편의 모든 은밀한 행동, 모든 차가운 거절, 모든 비밀스러운 외출이 이제는 자신을 향한 가장 헌신적인 사랑이자 배려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배신자로 몰아세웠던 자신의 얕은 의심과 경솔함이 너무나 수치스러웠습니다. 동창회 모임은 파탄났지만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 준호의 위대한 희생에 숙연해졌습니다. 서연은 준호에게 다가가 떨리는 손으로 그의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녀는 미안함과 함께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진정한 가족이란 단순히 행복한 순간을 함께 나누는 것을 넘어 서로의 가장 아프고 숨기고 싶은 짐까지도 기꺼이 함께 짊어질 의지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준호는 그 의지를 혼자서 실천해온 영웅이었습니다. 며칠 후 서연은 준호에게 먼저 민호가 있는 곳으로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서연은 혜진 부모님 댁을 찾아가 중증 장애를 가진 민호를 만났고 그의 해맑은 미소 앞에서 그녀는 진정한 가족의 정의가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준호가 숨긴 비밀은 가족을 파괴하는 독이 아니라 숨겨진 채 가족을 지탱해 온 가장 굳건한 기둥이었습니다. 서연은 자신이 준호의 짐이 아니라 이제 그 짐을 함께 짊어질 수 있는 진정한 동반자가 될 것임을 굳게 다짐했습니다. 그들의 결혼 생활은 비로소 배신의 의심을 넘어 무조건적인 희생과 사랑이라는 새로운 차원의 가족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